현존 수업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화로 인해 현존을 찾아가며 오는 변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존 수업뿐 아니라 무의식 정화를 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이런 변화를 얻게 될 거예요. 저도 정화 초기에 이런 결과들이 올까 궁금하고 부러웠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정화를 하다 보면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결과들이니 힘들어도 열심히 정화해 나가시면 돼요. 책의 내용 중 대표적인 결과들 몇 가지를 읽어봐 드릴게요.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응답하게 된다. 이것은 현순간의 자각이 커지면서 생긴 결과이다. 당신이 자기 경험의 질에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 줄어들게 된다. 당신은 또한 엄청난 양의 누적된 감정을 통합한 결과로 감정적으로 폭발의 뚜껑이 열리는 일, 두려움, 분노, 슬픔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험을 점점 덜하게 된다. 자동 반응은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더욱 현존하게 될수록 당신은 이런 자동 반응 상태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 예측 불가능한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다. 이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나름의 때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결과이다. 현순간의 자각을 쌓으며 지금까지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 특히 힘겨웠던 경험들이 모두 당신의 정서적 성장과 인류의 진화에 필요한 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행복의 순간이 웃음과 휴식과 놀이의 시간이라면 언뜻 보기에 불행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은 성장과 자기 성찰의 시간, 당신의 여행에 필요한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참된 기쁨은 안다. 행복과 불행 모두를 받아들일 때 당신 삶의 경험은 온전한 것이 되며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가닿을 수 있는 길이다.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가장 높고 고귀한 의도에 맞추어 펼쳐지는 경험임을 안다. 과거에 당신을 괴롭혔던 상황이나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자동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응답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것들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심히 관찰해보면 당신을 괴롭히던 것들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바꾸고 그 결과로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키는 감정의 관계가 바뀌게 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통과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그들이 청하지도 않은 조언으로서 그들의 경험에 간섭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과 행동, 상황이 당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되는 무의식적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 경험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들이 당신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누적물을 대비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순간의 자각을 쌓아감에 따라 당신은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눈뜨게 된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통합하고 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랜 습관이 사라진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몸을 자꾸 긁거나 만지는 등 오래된 습관이 사라진다. 너무 갑자기 사라져서 몇 주가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신경성 경련 같은 습관들은 불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불안은 현재로부터 도망가려는 욕구이다. 불안할 때 당신은 어떤 구멍을 찾아서라도
현재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한다. 당신이 현재의, 그러니까 지금의 당신 몸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이런 고질적인 습관은 통합될 것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즐기게 된다. 현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한다. 자신의 각인된 감정을 통합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당신은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일이 줄어든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평화와 고요함을 좋아하기 시작한다. 외로움을 내어주고 대신 혼자임을 얻는다. 혼자임을 즐기는 것은 정서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징표이다. 더 큰 풍요를 경험한다. 돈은 내면의 에너지 흐름이 외부로 방향된 것이다. 감정체가 심각하게 막혀 있을 때 이것이 겉으로 돈의 결핍 현상으로 나타난다. 현순간의 돈은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때에 정말로 돈이 필요한 바로 몇 순간 전에 필요로 하는 만큼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할 때 당신은 돈의 흐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그 흐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매 순간 충분할 만큼 가지고 있다. 설사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라도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경험임을 안다.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 줄어든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강물을 타고 내려가고 있으면서도 강물이 어떤 경로를 따라 흘러야 바다에 이를 수 있을지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오만과 망상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이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경로는 오직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현존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 현존이란 것이 있으니 아무런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물론 당신의 정신체에게는 위협적인 말로 들릴 것이다. 정신체는 자유의지를 필사적으로 믿는다. 그러나 정신체가 믿는 자유의지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강물을 타고 내려가면서 자신이 타고 가고 있는 강물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만큼이나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유의지는 오직 현순간에만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시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란 곧 책임이다. 현순간에 자신을 내맡길 때 당신은 시간 속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존재 상태에서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당신의 의도를 펼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 경험의 질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누가 당신에게 해방을 놓을 수 있을까? 삶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당신이 자기 경험의 질에 책임을 질 때 왜 매 순간을 즐기지 않겠는가? 당신 앞에 놓인 모든 예상치 못한 경험과 힘든 일들이 당신의 최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당신의 낙관적인 전망을 앗아갈 수 있겠는가? 삶이 수월하게 흘러갈 때 낙관적인 전망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낙관적인 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현순간의 자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순간의 자각은 억지로 긍정적인 태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억지로 지어낸 긍정적 태도는 부정의 한 형태이다.
자신을 더 친절하고 자유롭게 대한다. 어렸을 적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지 못한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당신은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이것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비난한다. 이는 당신이 자기 경험의 질에 책임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수한 당신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경험의 질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그릇된 생각 때문에 당신은 지나치게 애를 쓰고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집안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나약함이나 이기심의 징표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현존 수업을 거치면 이런 생각이 바뀐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딘가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신은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고 더 큰 자애의 마음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구해온 것이 있었다며 먼저 그것을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는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당신이 친절과 자애의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줄 때 세상은 그것을 되비쳐 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친절하고 자애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느낀다. 감사는 당신이 얼마나 현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바로미터이다. 현순간의 자각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갈수록 매사에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된다. 설령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삶은 풍요로움으로 넘쳐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아도 삶의 기쁨이 넘친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도 정당화도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 감사이다. 현순간의 자각에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감사의 마음은 삶 속의 어떤 물건이나 일이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그리고 당신이 그 삶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한 끝없는 찬탄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이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억지로 일으킬 수 없다. 당신은 경외감에 숨이 막힌 채 삶을 바라본다. 왜냐하면 당신이 삶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바로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스스로 찾아온다. 현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은 원하는 것이 있으며 밖에 나가서 구해봤다. 피땀 나는 과정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순간의 자각이 일어나면 이런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중생의 질병과 무지의 병을 고쳐주는 약사열애처럼 된다. 마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사물 속에도 현존이 있기 때문이다. 현존은 삶의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서 그것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이다. 당신이 통제를 내려놓고 현존을 신뢰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오도록 허용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약사열애의 주파수가 진동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현순간의 자각을 통해 일깨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한다. 새, 나무, 구름 등 지구상의 생명체는 모두가 현순간의 자각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현존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것은 모든 생명체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현존이 스스로를 드러내어 표현한 모습이다. 당신이 현존과 그 모습에 더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출수록 그 관계가 당신의 세속적 경험 속에도 더 많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모든 생명체와 공명할 수 있다. 한순간의 자각에 들어가면 당신은 마치 새와 나비가 당신을 알아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실제로 새와 나비가 당신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길가의 풀 한 폭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한 줄기 바람도 당신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있다. 자연은 살아있고 무한한 지성과 의식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통찰을 신뢰하는 능력이 꼽힌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과 괴해, 세상에 대한 통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마지막 단계이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시도는 곧 당신의 집단적 근원을 통제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근원은 당신의 통제 시도에 즉각 협조해주면서 당신이 자신의 모든 드라마를 즐기도록 내버려둔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무익한 공경에서 빠져나오려면 자신의 통찰력과 다시 연결을 맺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찰은 곧 근원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통찰은 말이 없고 고요하다. 통찰은 통제하는 정신체처럼 오만한 목소리를 질러대지 않는다. 통찰은 분명하게 말하며 그 말에 귀 기울이는 법만 알며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일러준다. 통찰의 목소리는 시간을 초월한 곳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있다. 자신의 통찰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하루를 계획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저 자신의 하루 속으로 걸어 들어가 펼쳐지는 그대로의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매 순간이 당신에게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통찰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다. 통찰은 바람의 창문이 닫히는 것으로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전조임을 깨닫게 한다. 또 이웃집 개가 짖어대는 것으로 오후의 낮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통찰은 직장 상사나 라디오의 노래를 통해 편안하게 말을 걸어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들으려면 통찰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신체적인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러한 통찰이 당신에게 언제나 타당하게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것은 통찰이 시간선상의 위치를 초월한 곳으로부터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통찰은 늘 당신의 가장 숭고한 이익을 배려하고 있다. 통찰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당신은 근원과 직접 연결된다. 두려움과 불안은 깨끗이 사라질 것이며 당신은 근원이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꿈의 설계도 속으로 곧바로 친숙하게 걸어 들어갈 것이다. 당신은 삶이라는 기적의 경외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이다.